폰게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야기해드렸죠. 폰게임이 이제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연락수단, 문자, 전화, 카톡 이런 것들을 다 폰게임이라고 합니다. 헌팅이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이 사는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꼬시는 방법, 그런 사람들과 폰게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전혀 우리가 공감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같이 다닌다던가 학교를 같이 다닌다던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거를 잡을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야, 나 숙제 모르는데 숙제 오늘 뭐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은 전혀 연결고리도 없고 낯선 사람들이고 공감대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일단은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말을 못 건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대단하네, 야, 너 길거리에서 이성한테 번호를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해보라 그러면 아이, 나는 그런 거랑은 좀 어울리지 않아, 아이,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헌팅이라는 것은요, 어느 공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사교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업사원이 하는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새로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헌팅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교적으로 친해지는 것에 불과하죠. 그게 단순히 길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사교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큰 기술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 숨고르기도 하고 아자 그러면서 기합도 넣고 손편지를 써서 이거 한번 캔커피랑 한번 해가지고 명함이라도 주면서 번호를 따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불편한 행동인지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말 한 번 걷는 거 아무 문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생한테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생 바뀌었네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사교적이고 인맥의 형성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서 피하죠. 여러분들이 헌팅이라는 것을 조금 해보고 헌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인맥을 형성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아마 마음에 드는 이성이 딱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라던가 회사에서 나타나더라도 떨면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새로 오셨죠? 반가워요, 저 이대리예요, 가끔 인사하면서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준다던가 핸드폰도 교환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대하는 일은 항상 누구나 하거든요. 아무리 회사에서 사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는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나서 인사하고 에너지 있게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그리고 핸드폰을 교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자연스럽냐 불편하냐, 그게 나뉘어지겠죠. 그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폰게임으로 이어나가야 되느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불특정 공간에서는 소셜과 모임에 비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라던가 또는 식당, 편의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공간은 상대방과 내가 아무런 유대감이 없고 공감대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상대방과의 신뢰도를 높여서 명분을 갖고 연락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최초에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긴거리 헌팅을 했다면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전화번호 한번 교환해서 친구해보고 싶거든요. 전화번호는 찍어주는 게 좋으세요? 불러주는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찍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서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달라고 하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찍는 동안에 근데 뭐 하시는 길이셨어요? 뭐 이러면서 친구 만나러 가시는 길이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 뒤에 현대아파트 사는데 여기 주민이에요. 자주 오시면은 여기 근처에 맛집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데려갈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호구조사를 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길거리 헌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편의점이라던가 베이커리라던가 이런 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꼬실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편의점 뒤에 현대아파트 사는데 아주 올 건데 인사하고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 약간의 신뢰도를 쌓는 행동을 보여주죠. 이런 가벼운 대화는 접근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아이덴티티를 쌓아주게 되면은 상대방과 나중에 대화를 할 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다음번에 반드시 또 연락이 오고 연락이 이어나가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폰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불특정 공간에서의 폰게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상대방과 방금 전에 대화를 나눴던 이 멘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멘트에서 파생되어 있는 소재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마음에 들어서 진짜 용기를 내봤어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우리가 이제 폰게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화여대에서 번호를 땄다고 하면 아까 번호 교환했던 2대 용기남입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심어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금방 떠올릴 수 있겠죠. 요거 진짜 헌팅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서 이야기를 파생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학교 근처에서 번호를 땄다. 이 대학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혹시 거기 학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파생해서 간단하게 아이덴티티, 호구조사를 물어보는 것들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당시의 상황 또는 그 당시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바빠 보이시던데 어디 가는 길이셨나봐요. 또는 약간 우왕좌왕하시던데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니셨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아니면 아까 번호를 찍어줄 때 보니까 네일 아트가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황이나 상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폰게임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셜과 모임과 다르게 불특정 공간은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폰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려준 세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응용하여서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